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원의 강명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기록을 볼 때 어떠한 점에 중점을 두고 기록을 검토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진술서, 현재 계획안별로 각각 어떤 점에 중점을 두는지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에서는 관할을 먼저 확인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서 관할을 확인하고 중복 신청할 사건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최근 5년간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이 최근 2개월 내에 발급되어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위임장에 채무자인 날인이 있는지, 정류정표가 부착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임한 변호사나 법무법인 외에 다른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조사해서 혹시라도 브로커가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브로커 확인은 보증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날인이 변경 없이 송달 장소와 송달 영수인이 계속 변경되는지 를 갖다가 조사에서도 브로커가 혹시 개입되어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다음으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먼저 채권액 합계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채권자 명칭이 적절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상호만 기재된 경우에는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것을 보전 권고합니다. 채권 발생일이 최근인지, 이거는 왜냐하면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금지 명령을 보류할 것인지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 채권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부속 서류 기재가 맞는지, 예를 들면 별채권부 채권 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부채증명원과 채권자 목록의 각 채권자명과 원금액, 이자액이 일치하는지, 부채증명원 발행일이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채권자 목록에 보증인 있는 경우에는 부채증명원에 이 보증인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다음으로 재산 목록에서 중점을 두서 보는 부분은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조회서, 그리고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명령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통해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과 비교를 해서 누락된 채권이나 재산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재산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예금 계좌 거래 내역을 통해서 다액의 입출금 거래 내역이 있는지, 누락된 예금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 가입 내역 조회서, 그리고 보험증권 사본, 예상 해약 환급금 확인서를 통해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 및 해약 환급금을 모두 기재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그 시점을 확인하고 재산 분할 내역을 검토합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 부동산 시세 확인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아파트 실거래 정보, 공인중개사 2명 이상의 시세 확인서를 통해서 부동산 시세를 확인합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와 시가 증명원을 통해서 차량의 연식, 차종, 안가, 예상액 등을 확인합니다. 주민등록 초본을 통해서 최근에 거주지가 만약에 변동되었다면 부동산 매매금이나 임차보증금의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또한 임차계약서 사본을 통해서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합니다. 이 정도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서는 먼저 소득 산정을 갖다가 적절한지 확인하는데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그리고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급여 명세서,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서 월소득 산정이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그러면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특히 부가가치세 과세증명과 매입 및 매출, 처별, 세금 계산서 등을 통해서 영업소득자의 소득 산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와 연금 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를 통해서 직장에 관한 채무자의 주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부양가족 관련해서 자녀가 성년인지 그리고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에 작성자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지, 작성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명령서에 기재된 소유자 또는 임차 계약서에 기재된 날인과 임차인 명의가 작성자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중개업자 서명 날인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진술서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최근에 직장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는데, 이거는 혹시라도 소득을 축소해서 월 변제금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복 신청을 한 경우에는 기존 사건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그리고 기존 사건에서 보증 권고한 내용은 어떠한지, 그리고 기존 사건 종결 후에 그 사유를 해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확인한 걸 근거로 금지 명령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채무가 늘어나게 된 경위가 뭔지, 그러니까 사치나 유흥 혹시 도박 등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변제액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변제 계획안과 관련해서는 변제 예정의 표에 채권자명, 채권액이 채권자 목록의 내용과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는 변제 예정액표의 기간별 변제액 합계가 정확한지, 청산가치가 보장되는지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하는 각 서류별로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중점을 두어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